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금융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들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아빠가 다룰 주제는 바로 3월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에이, 또 위기론이야? 맨날 위기 온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 실제로 수많은 유튜버와 경제 전문가들이 위기를 외치고 또 외쳐왔고 시장은 꿋꿋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포착한 신호들은 과거의 공허한 위기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3월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3월은 금융시장에서 변곡점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달입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탄스가 무너졌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발리뱅크가 단 이틀 만에 붕괴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3월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3월이라는 달 자체가 위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월에는 미국 회계연도 마감, 연준 정례회의, 부채한도 협상 시즌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이 세 가지가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위기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파국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 부채한도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미 2025년 1월에 부채한도 상한이 다시 발동됐고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동원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조치가 3월 중순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출을 멈추거나 디폴트에 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 재정 강경파들은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 상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 여기서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립니다.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모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모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 부채한도 협상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만약 이번에 협상이 더 길어지거나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추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연준의 엇박자 통화정책입니다. 연준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됩니다. 연준은 지금 어느 쪽으로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극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금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크다,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단기 반등이 올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가 살아나서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시장에는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추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한국 같은 수입 의존 국가들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동시 진행입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독일을 필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2024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치조차 20%를 넘나들고 있고 실제 체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금리 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동시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이미 한 번 맛보기로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코스피가 하루에 8% 이상 빠졌습니다. 만약 그보다 큰 규모의 엔 캐리 청산이 3월에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보셨습니다. 각각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퍼펙트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개별 태풍이 아니라 여러 악재가 한 지점에서 동시에 만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 퍼펙트 스토어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스토리 완전히 현실화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마 20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개별 충격이 하나씩 터질 가능성은 각각 50% 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0%짜리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0%가 현실이 되는 순간 포트폴리오가 반토막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선행 지표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지속 기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역전이 2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역전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기 침체가 옵니다. 지금 역전이 서서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두 번째 지표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약 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이 한계에 다다르면 소비 절벽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미국 실업급여 청구 건수입니다. 2025년 들어서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침체를 예고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비가 무너지고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황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작정 버티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전 대응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십시오. 일부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걸 권장합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지만 위기 때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템입니다. 버핏도 지금 역대급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원화는 위기 때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통해 환해지를 해두면 위기 때 오히려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달러, 자산도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달러 자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도 일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전략,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십시오. 금은 2025년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때 금은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이나 금 관련 자산으로 채워두는 전략을 고려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 고래버리지 투자는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위기 때 레버리지는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웁니다. 원금만 잃는 게 아니라 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거나 반드시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5번째 전략,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만 모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세 가지 모두 위기 때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빠질 때 오르는 자산, 예를 들면 채권이나 금, 달러 같은 자산들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진짜 분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진짜 위기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이 역사적으로 위기가 가장 자주 발생했던 조건들이
집약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운전할 때 비가 오고 밤이고 도로가 낡은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사고가 나는 게 확실해서가 아니라 사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를 샀다면,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애플을 샀다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위기가 오면 좋은 자산이 싸게 나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걸 삽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걸 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준비하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그게 이미 큰 차이입니다. 이제 3월 시나리오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이 시기는 시장의 방향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투자자들은 눈치를 봅니다. 3월 중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3월 하순 미 재무부의 특별조치 소진 시점이 가까워집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 시점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월 초 최종 분기점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단기한도 랠리가 올 수 있고 타결되지 않으면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각 시점마다 시장 반응을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수요가 줄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국내 총생산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된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는 지역이 있지만 글로벌 위기가 온다면 그 움직임도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이 급락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둘, 현금 비중이 20% 이하라면 일부 정리를 고려하십시오. 셋, 달러, 자산이나 금 관련 자산이 없다면 지금 편입을 검토하십시오. 넷,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지금이 상환 우선순위를 높일 타이밍입니다. 5,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정과 부채한도 뉴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위기에 대한 대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얼어붙거나 아니면 패닉세를 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침착하게 기회를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이해하는 쪽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3월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안 했는데 위기가 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손해입니다. 돈 아빠는 항상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 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월 위기 이후 시나리오 반등이 온다면 어떤 자산에 올라타야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겠습니다. 돈 아빠였습니다.